오늘의 궁금증. 어디서부터가 바가지이고 어디서부터는 자유시장 경제, 수요 공급의 법칙일까? 시장에서 바가지를 씌운다. 숙박시설에서 바가지를 썼다. 석유 가격 바가지다. 바가지라고 하는 기준이 뭐야? 시장이나 관광지에서 말하는 바가지는 정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받는 행위를 뜻한다. 세 가지 기준. 관습적 시장 가격. 비슷한 상품, 서비스가 평소 거래되는 일반적인 가격보다 훨씬 비쌀 때 모호하네요. 정보의 불균형, 외지인,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에게만 유독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경우, 눈탱이 맞았다고 하죠. 부당한 가격 인상, 축제, 명절 등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평소보다 몇 배의 요금을 갖는 대목. 이것도 평소보다 몇 배, 기준 자체가 되게 모호하네요. 숙박업, 음식점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된 요금보다 더 많이 받거나, 숙박업은 이렇다고 합니다. 지자체에 사전에 미리 신고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보다 높게 받으면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 당연히 법률 위반, 제재 사항을 가할 수 있죠. 음식점의 경우에는 사전 신고로 접수되는 공표된 여러분의 구청에다가 음식점이 난 이거를 이만큼 받겠다. 이건 사전 등록이나 신고 절차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붙여놓은 가격보다 높게 받으면 바가지다. 그럼 단속 대상이 된다. 이 두 경우에는 어떻게 적발하는지 기준이 조금은 명확하게 있네요. 숙박업, 음식점, 지자체에 본인들이 팔 것들에 대해 가격에 대해 사전에 신고해야 되는 거냐? 가격 결정은 자율이다. 하지만 공개해야 된다. 사전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게 의무겠죠. 또 가장 문제되는 거는 처음에 한 달 전에 예약한 숙박업소에서 BTS가 온다고 하니까 한 10배 높게 받으려고 이미 계약한 사람을 별 사유 없이 취소시키는 경우, 이제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계약 위반이 되겠죠. 숙박업은 자율요금 신고제도. 나 이만큼 받을래. 그래서 이런 걸 신고하도록 되고 있다. 연 1회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된다. 비수기, 성수기, 특별기간 이렇게 한 세 가지 분류로 인해서 상한선을 내가 이만큼 받겠다라는 걸 신고해야 된다. 1년에. 공개 의무, 그 요금은 홈페이지, 접객,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해야 되고 요금을 초과해서 받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불쾌한 건 당연히 이해가 돼요. 나는 10만 원이라고 알고 갔는데 현장에서 그 홈페이지만 그렇게 써놓은 거고 사실은 12만 원이에요. 근데 방법이 없어. 이미 다른 옆에 숙박시설들이 전부 예약이 매진됐어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 엄청나게 불쾌하죠. 날 속인 게 되고 그리고 정당한 가격, 원래 표시된 가격보다 돈을 더 받았으니까. 이건 매우 불쾌한 거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식점은 승인받는 방식은 아니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가격 표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옥외, 식당 입구에도 가격을 표시할 의무가 있고 더 비싸게 받는 것은 위법이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그러면 내가 숙박시설 사장이야. 1억 써놓고 최대 신고제니까 그때그때 한 이번에는 10만원 받고 다음 달에는 한 100만원 받고 하루에 1박 2일에 최대 가격, 최고 가격을 그냥 미친듯이 높게 써놓으면 되는 거 아닐까? 기발하지만 편법으로 간주되어 제재받을 가능성이 높다. 신의성실 원칙 위반. 이걸 신고제로 만든 취지가 소비자가 예측 가능한 합리적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1억이라는 거, 하루에 1억 써놓고 고무줄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된다. 공정거래법상 실제 거래될 가능성이 없는 가격을 써붙여 놓는 것 또한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지자체가 하루에 1억이라고요? 라고 받으면은 보안 명령을 내리거나 거부할 수도 있어. 세무조사 위험도 있다. 사전에 신고한 금액, 지자체에 등록된 가격이 있다면 바가지구나. 근데 음식점은 그런 게 없고 시장도 사전에 등록도 안 하면 가격 표시 이것만 잘 지키면 되는 건가? 가격 신고 의무가 없는 일반 음식점, 시장 상점들의 경우에는 가격을 미리 표시했느냐, 표시된 가격대로 받았냐가 바가지 여부를 가른 핵심 기준이 된다. 가격을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위반. 시장이나 식당에서도 가격을 미리 제시해야 된다. 전통시장도 예외는 있지만 점차 의무화되는 추세이다. 가격표가 없는 경우 이 사람은 조금 더 돈을 많이 쓸 것 같으니까 오케이 3만원, 이 사람은 좀 여유가 없어 보이니까 만원,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손님을 가격을 정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전형적인 바가지이다. 그래서 사전에 가격 표시를 보이는 곳에 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지도, 과태료. 표시된 가격 자체가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경우 김밥 한 줄에 만원. 근데 그걸 보고 사 먹는 사람
이건 계약은 성립한다. 하지만 축제 같은 곳에서 평소엔 한 5천 원 정도 팔던 음식을 3만 원이라고 써붙여놓은 경우는 본인의 자유이죠. 신고 어딘가에 허락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걸 대중들은 폭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아예 이걸 관리하는 지자체들, 뭐 특정 축제라는 것 자체가 먹을 것, 사람은 되게 몰리지만 공급자, 음식이라든지 뭐 서비스가 되게 제한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죠. 그래서 이때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려는 것을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오시는 손님들도 물론 상인들, 물건을 파는 상인들 지역 상권도 중요하지만 손님들이 이 축제에 대해서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중간에 있는 지자체들이 아예 참가업체 선정해서 이런 사람들을 다음번에 블랙리스트로 올려서 제외하거나 뭐 사전에 계약서를 써서 임대료를 다시 뺏는다거나 이런 계약 조건을 걸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네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폭리를 취할 유인이 있겠지만 이 지자체들 그런 상황, 공급자 우위 상황을 만든 이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다음번에 이런 본인들의 축제가 인지도가 좋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런 걸 막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스키장 같은 곳,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는 식음료가 좀 비싸죠.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가격을 높게 써놓고 잘 보이게 표시를 해두고 그대로 받는 거, 이것 자체는 또 사람들이 용인을 하고 있지 않나? 이건 문제가 없는 건가? 미리 공지하고 그대로 받는 것은 정당한 영업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아니다. 경제학적으로는 공급자 우위 시장, 독점적 경쟁 상황이라고 부른다. 비싸면 안 사면 된다. 스키장, 테마파크, 외부 식음료 반입을 제한하는 경우 사실상 독점 상태. 하지만 이것 자체를 금지하진 않는다. 소비자가 밖에서 알아보고 있던 스키장, 테마파크 가기 전에 여기는 식당에 한 끼당 한 3만 원은 내야 되는구나 감안하고 간다라는 거죠. 소비자가 받아들였다. 그리고 또 운영비가 많이 든다. 특수 상권은 높은 임대료, 물류비, 짧은 운영기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당화한다. 그래서 비용 구조를 지자체, 승인받는 지자체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만 붙어 있다면 폭리라고 제재하진 않는다. 다만 안에 있던 내부 식당들이 야 우리 비슷한 거 전부 다 3만 원 이상씩으로 받자. 이건 담합을 한다면 당연히 공정거래에서 위반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왜냐면 그 아주 좁은 공급자 우위 시장, 제한적 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경쟁이 벌어지도록은 해야 되는데 푸드코트에 있는 10개 업체가 야 우리 한 끼당 무조건 3만 원 이상 이걸 담합을 하면 당연히 처벌받는다는 거죠. 그것도 이해가 되네요.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스키장의 음식이 비싼 게 심리적으로는 바가지이지만 그냥 투명하게 공개했고 담합 같은 게 없었다면 그냥 이거는 불법은 아니고 좀 비싸구나 정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축제처럼 인파가 몰릴 때 음식점에서 어제까진 만 원이었는데 오늘은 10만 원. 음식점은 사전에 신고하는 게 아니죠. 아까 숙박업처럼 1년에 지자체, 구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 가격표를 10만 원으로 바꿔야겠다. 잘 표시해두고 받아야겠다. 이건 또 법적 문제가 있을까? 가격 개시 의무를 다했기에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행정적, 경제적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가격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의무는 다했어요. 법적으로는 자유. 그러나 뭔가 찝찝한 폭리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소송의 개혁. 이걸 소송까지 갈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지자체가 행정 제재를 한다. 실질적 처벌. 영업정지. 가격은 자유지만 위생점검, 소방점검, 현미경 수준으로 실사해서 뭔가 괘씸죄를 적용한다. 영구 퇴출한다. 강제 철거한다. 뭐 국가의 위기다? 뭐 이것까지 아닌 것 같고요. 10만 원으로 나는 팔겠다. 당당할 수 있겠지만 지자체, 구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역시나 이거는 일시적으로 끝나는 뭐 축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지역 상권 자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세무조사, 위생단속. 그런데 위생조사, 세무조사 이런 걸 하는 거는 괘씸죄로 걸린 것 같고 다른 이유를 걸어서 괘씸죄를 매기는 것 같고 다음 달부터 다음번에 있는 입찰이라든지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것도 다음에 위한 거지. 블랙리스트는 당장은 이걸 막을 방법이 없나? 왜냐면 처벌이란 건 현실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행정적 고육지책이다. 강제 가격을 불가하다. 이 김밥은 무조건 3,000원만 받으라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가격 자체를 처벌한다기보다 괘씸죄, 다른 꼬투리를 잡는 경향이 있다. 당장 제지수단 부재. 지금 당장 가격 내려라고 명령할 법적 권한이 없다. 그래서 축제가 끝나기 전에 다음번 행정지도, 잔소리, 블랙리스트. 너 그럼 다음번에는 우리 안 써줘. 이 정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번 축제 때 한탕 크게 벌고 다시 안 오면 그만. 떠돌이 상인들에게는 페널티 자체가 사실 또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계약서를 사전에 아주 꼼꼼하게 써서 폭리를 적발하면 즉시 퇴거하고 위약금도 매기겠다라는 계약으로 강화한다는 거죠. 이런 떠돌이 상인들까지도 막아보려는 노력을 사전에 해보고 있다, 지자체들이. 그렇군요. 그러면 또 아예 이런 떠돌면서 하는 사람, 노점이면서 축제를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만은 사실상 처벌이 또 어렵군요. 현재 법 체계에서는 실시간으로 그 사람 일 가격 때문에 처단하기는 어렵다. 가격 측정의 자유. 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아도 가격표를 잘 붙여놨다면 소비자가 그걸 알고 샀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정 절차는 사후적이기 때문에 시정 명령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 동안 이미 축제는 그 상인은 짐 싸고 난 뒤다. 노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도 부정확하고 타인명인 경우도 많아서 과태료를 매겨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뜨내기 상인들을 잡을 방법은 없는 건가? 그래서 계약 기반 강제 퇴거, 축제 입점 계약서 자체에 사전에 쓴 계약서에 폭리가 적발되면 그 즉시 퇴거시킨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가격, 비싼 가격 폭리를 취하는 게 발견되면 바로 쫓아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위반하면은 실명과 사진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박제해서 다음 축제 측이 걸을 수 있게 공동 대응망을 가동한다. 블랙리스트를 해당 구청에서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전체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해서 다른 지자체분들 이 업소는 저희의 축제에서 바가지 썼으니 참고하세요.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는 거네요. 뭐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무신고 영업, 불법 정보, 무신고 영업으로 즉시 철거, 뭐 이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쪽,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 바가지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나?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바가지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수요 공급에 따라온 자연스러운 가격 결정. 소비자가 샀잖아. 내가 칼 들고 햇박해서 사라고 강요한 게 아니고 10만 원 김밥 한 줄 써붙였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 사람이 샀잖아.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줄에 1,000원 주고 사고 싶고 어떤 사람은 김밥 한 줄에 10,000원 주고 사고 싶은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10만 원에 팔린 거야. 그거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물건이 돌아간 거니 문제없어. 떠돌이 상인은 축제가 없는 기간의 손실, 장소 확보를 위한 비용, 리스크를 모두 감수해서 1년에 며칠만 벌 수 있는 상황이다. 그 기간의 고가 정책은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한 본인만의 선택이다. 판매자가 가격을 속인 것이 아니라 명확히 게시했다면 소비자는 가격을 보고 구매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샀으니 본인도 거래를 수락한 거다. 그것이 해당 시점의 정당한 시장 가격이라는 논리다. 정보만 투명하다면 문제없다. 지자체가 가격을 강제로 억제하면 상인들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결국 소비자는 비싼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공급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근데 그럼에도 자유시장론자들도 비판하는 경우 정보의 비대칭, 가격표를 숨기거나 말을 바꾸는 건 안 된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건 자유시장 주의자들도 당연히 옹호하고 독점, 담합하는 건 안 되겠죠. 경쟁이 있어야만 자유시장에서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경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허리케인, 마이클 샌델의 책이었던 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나? 정의란 무엇이었나? 허리케인 당시에서 숙박비 인상. 되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고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어디서부터가 바가지인가? 일단 첫 번째, 숙박업소들은 사전에 등록을 해놓기 때문에 뭐 이건 구청이 알아서 처벌을 하겠네요. 근데 음식점들은 축제 같은 기간에 아주 뜨내기 상인들이 잠깐 비싸게 부를 때 이거는 바가지라고 본인이 느꼈다면 구청에 민원을 넣을 수는 있겠네요. 축제를 관리하고 있는 운영위원 측에. 여기가 다른 김밥집들은 전부 5,000원을 받는데 이 집만 2만 원을 받고 있다. 이 상인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이거는 뭐 근데 꼭 그걸 신고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지자체가 알아서 관리하는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더라도 가격 표시는 명확하게, 공개는 정보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되고 담합이 있는 거는 자유시장 쪽에서도 문제 있다고 삼는다. 그렇군요.